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홍익대 경제학과 지금 재학 중이고 조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정빈이고요. 사실 이런 거 안 떨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부담스러워요 이거 정말. 막 여러분들 좀 웃으면서 보시면 좋겠지만 그냥 안 하실 거잖아요. 편안하게 봐요. 지금 다 마지막이니까 저희 좀 편안하게 재밌게 듣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제 제 주제는 이제 How to Study를 제목으로 잡았어요. 이유는 이거 비문 아니고 문법적으로 맞는데 이게 영수가 일단 다르고 또 영어도 실력마다 공부법이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한 게 어떤 사람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왜냐면 다 귀한 시간 내서 오신 거니까. 누구는 이제 나는 이과니까 필요 없겠다, 이런 건 이제 귀한 시간을 내주신 분들에 대한 제가 좀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해서 잡은 게 루틴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발표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왜 루틴일까? 사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적긴 했지만 시간도 없고, 이게 결국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자꾸 이제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여기. 얘기를 좀 듣다면 공부를 자꾸 이벤트성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다, 공부를 좀 해봐야지. 오늘은 약간 날이 좋으니까 학원에 갈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게 공부를 자꾸 내가 과업 느낌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순간 힘들어요. 원래도 힘든 게 공부인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하면 힘들어요. 이번에 모의고사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풀어봤는데 6월에 좀 어렵다, 그러면 마음이 좀 무너져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하실 수는 없어요. 근데 자꾸 감정적으로 접근하거나 일회성 이벤트를 자꾸 이벤트성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는 순간 공부를 못해요. 힘들어요. 그냥 눈 뜨면 학원에 오시는 거고 눈 해지면 집 가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저 내용이 이제 앞에 저기는 좀 겹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바꿔 말하면 붙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합격하는데 가장 유리한 전략들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눈 뜨면 그냥 학원에 와라, 공부를 자꾸 이벤트성으로 하시면 안 된다, 루틴으로 하셔라.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루틴을 잡았고, 또 하나가 이 슬럼프 극복인데, 이거는 좀 다음 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게 제 성적인데 사실 이거 넣을까 말까 고민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로 가지고 왔고요. 보시면은 이거 이게 최종 대치고사인데 이거는 기명에서 확인이 안 돼요. 따로 나올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학원 데이터를 찾아서 넣은 거고, 그렇게 사실 썩 낮은 편은 아니에요. 낮은 편은 아닌데 뭐 자랑하려고 갖고 왔냐?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여러분이 반년, 뭐 많으면 반년, 뭐 더 긴 분은 9개월 하신 분도 이미 있으실 거고, 뭐 적으신 분은 한 두세 달 공부하셨을 텐데, 이 정도 시간이면 본인이 하는 공부 습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잡혀요.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루틴을 갖고 온 이상 이런 방식으로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를 제안하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미 내가 잘하고 있다고 믿어왔던 습관을 바꾸라는데 너가 뭔데 내한테 지적질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좀.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제가 이 정도 좀 바꿔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다. 낮은 성적은 아니긴 해요. 그리고 또 이게 두 번째가 좀 중요해요. 앞에 건 좀 장난식으로 말씀드린 거고, 왜 갖고 왔냐라고 하면 성적대를 보시면 2, 3월은 조금 낮아요. 솔직히 2, 3월은 점수가 의미가 없고, 4, 5월에 100분위가 한 90, 80에 이렇게 이 정도 나왔거든요. 이제 6월에 커리어 하이를 찍습니다. 근데 사실 만점 받았어요. 바꿨는데 중간에 바꾼 게 틀렸더라고요. 다 맞았어요 원래는. 그러고 나서 이제 쭉 한 92에서 한 99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하반기 보면은. 당연히 자랑은 또 아니고, 왜 말씀드리냐, 성적대가 일정하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정도 구간이면 사실 제일 심할 때는 제 기명보고 한 문제가 2.5거든요. 2.5에 100분위가 5%까지 빠지는 걸 전 경험했었어요. 이 정도 라인이면 되게 급간이 촘촘하니까. 근데도 이게 저는 어쨌든 꾸준히 비슷한 성적대 유지했으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공부를 루틴으로 잡아서 했기 때문이다 라고 전 믿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증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실 성적표를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증거 없으면 좀 잘 안 믿잖아요. 저희 뇌피셜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제가 아무래도 경제학하고 또 동일계고 정제만 한 5, 6년 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전공적인 면을 좀 자랑하려고 갖고 왔는데,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대충 들으셔도 돼요. 몇 분들은 이미 저한테 좀 들으셨을 텐데, 이게 콥 더글러스 생산함수라고 해서 있어요. 그냥 보면은 Y가 일드고 K가 캐피탈 자본, L이 레이버 노동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기계가 하나 있고 사람이 하나 있을 때 얼마만큼 물건을 만들어낼까, 뭐 그런 거를 경제학에서 따질 때 쓰는 함수예요. 되게 재밌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 이 지수가 좀 중요한데, 이걸 건너뛰고 볼게. 이 지수는 설명을 하나 드려야 돼요. 이 지수가 알파 베타가 있잖아요. 저희가 흔히 경제학에서 쓸 때는 더하면 1이라고 가정을 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야만 그 K랑 L자리에다 각각 2배를 곱했으면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베타 제곱이 되기 때문에 딱 2배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하면 기계를 2개 사고 사람을 2개 사면 물건이 2개 더 만들 수 있다를 저희가 이제 구성하는 이게 방식인데, 이제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레이드는 A 곱하기 퀀티티 곱하기 퀄리티다. 사실 뻔하긴 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퀀티티는 공부의 량, 퀄리티는 집중. 우리 다 아는 말이긴 해요. 사실 뭐 공부할 때 책상에 앉아 있는 동안 집중하면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지. 다 알아요. 왜 뻔하게 갖고 왔느냐. 근데 진짜 아는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 대학교 다니기 전에 알잖아요. 막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 복습하고 예습하면 서울대 다 가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역진 귀납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명쾌하게 식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접근하기가 쉬워요. 이게 경제학의 모델링을 하는 방식인데, 이 사실 A가 갖는 게 되게 많은 뜻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뭐 여기서 막 그렇게 들을 만큼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결국 사실 보여드리고 싶었던 모델은 성적은 결국 얼마나 책상에 오래 앉아 있고 그 앉아 있는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시느냐의 합일 뿐이에요. 그 곱일 뿐이에요. 그냥 바꿔 말하면 10시간을 앉아 있는데 문제를 푼 건 10문제밖에 안 된다? 그러고 성적에 나오게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사실 상담 오신 분들이 그런 분이 많아요. 저한테 막 내가 학원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근데 제가 풀어본 문제를 갖고 오라고 해요. 막상 푼 진도가 이 정도까지 페이지가 나가면 안 되는데 생각보다 공부 안 하시고도 난 오래 앉아 있었으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전형적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바꿔 말해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저는 약간 그런 그분이 여기 계시긴 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집중력이 짧다. 50분 쓰면 10분을 쉬어야 된다. 머리가 열이 난다. 고등학교가 50분 수업하고 10분 쉴 거예요 아마. 여기 다 성인인데 공부량을 고등학생만큼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 제가 그랬어요. 인하대인가? 시험을 막 성대가 한 1시간 반 보고 막 아주대도 한 그 정도, 숭실대도 한 1시간 반 보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분한테. 시험 보시다가 10분 쉬시고 다음 계속 보실 거냐고. 그랬더니 그런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는 지수에 알파 베타가 있었어요. 둘을 합하면 1이라 했죠. 근데 여긴 다 1이에요 지수가. 이렇게 되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 오래 앉아 있는 그 끈기와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력은 반비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퀄리티랑 퀀티티를 더하면 체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총 체력에서 오래 앉아 있으면 집중력이 깎이고 총 체력에서 짧게 앉아 있으면 집중력이 높아요. 이건 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뭘 뜻하냐?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총 10이라는 체력을 갖고 있을 때 9시간 앉아 있고 1시간 집중하면은 9밖에 안 나와요 그레이드가. 근데 5시간 앉아 있는데 집중을 5만큼 해봐요. 25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사각형의 면적이 제일 넓은 거 알죠? 그런 느낌으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앉아 있는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고 집중하는 거 좋은데 그 집중을 길게 못 하시면 또 성적이 안 올라요.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한테 병행하거나 이제 시간이 없는 알바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공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갖고 온 모양이에요.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A로 알파로 빼는 거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과 체력을 계산해서 집중력을 유지한 상태로 최대한 오래 앉아 계시는 게 공부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 성적이 올라요. 그걸 이제 제가 모델링을 한 거고, 원래 경제학과가 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는 건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오시면 제가 이 A가 갖는 의미가 되게 많아요. 그건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릴 거고. 그럼 이제 그래도 이제 루틴이 뭐니, 네 루틴은 해서 갖고 왔어요. 이거 쓰면서 좀 고민했던 게 뭐가 없어요. 너무 단순해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저는. 한 분은 이걸 어쩌다 봤는 딱 바로 아시더라고요. 식사를 안 하시네요? 예, 저 점심 안 먹었어요. 저희 때는 학원이 6시 반, 7시에 오픈을 했어요. 7시에. 지금보다 30분이 다 빨라요. 수업이 끝나면 10시였고, 전 새벽반이었는데, 저는 그러면은 학원에 6시 반까지 와요. 7시 오픈 전에. 그때 담임 선생님이 항상 아시겠지만, 담임쌤이 오시면은 그 전에 제가 와 있어요. 커피 하나 사들고, 단어 보다가. 그럼 이제 담임쌤 같이 학원 오픈을 제가 같이 하고, 마감을 같이 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밥도 안 먹어요. 잠을 5시간 정도 잤어요. 보통 제가 학원에서 10시에 나와서 집에 가서 씻고 저녁을 딱 먹으면 12시에 12시 반이 돼요. 근데 다음날 7시까지 학원을 가고 나는 나랑 약속한 게 있으니까 6시 반까지는 가야 돼요. 그럼 일어나는 시간은 빠르면 5시, 택시 탈 생각하면 5시 반? 그럼 잠을 못 자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니? 어떻게 했니? 했어요. 1년을 이 짓을 하니까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잠을 못 자니까 너무 졸리잖아요. 수업이 10시에 끝나면은 12시간 비거든요. 학원이 마감할 때까지 12시간 내내 저기 스탠딩 가운데 서서 공부했어요. 12시간을 1년 내내. 그렇게 하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약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저한테 말씀할 때. 그런 거 어떻게 했어요? 하는 사람은 있고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오늘은 10시간을 서 있겠다가 아니라 그냥 매일 서 계시면 돼요. 매일 5시에 일어나시면 되고. 그게 루틴이란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게 빡세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지금 생각하면 할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특별하게 내가 해내야 된다라는 목적보다는 그냥 매일매일 눈 뜨고 눈 감고를 반복하니까 돼 있던 거고, 이 결과가 퀄리티랑 퀀티티에 반영이 됐으니까 성적이 올랐던 거죠. 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거 시간표도 원래 좀 저랑 상담하신 분들은 알지만 저는 좀 이렇게 해라란 말 잘 안 해요. 각자 사정과 각자 성적과 각자 뭐 알바든 상황에 다 따져보고 이렇게 조정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걸 좀 아실 텐데, 어쨌든 꼭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어찌됐든 루틴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똑같아요. 루틴을 매일 바꾸면 그건 루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사정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루에 투입할 수 있는 체력을 공부와 집중력에 어떻게 분배할 거냐는 여러분이 좀 따져보시고, 그게 어려우시다 오시면은 제가 또 따로 상담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럼 루틴은 우리 중요한 건 알았어. 그래, 네 말대로 중요해 조교야. 근데 어떻게 공부해? 그러면 그냥 앉아만 있는다고 공부하는 건 아니라며. 그럼 어떻게 공부할 건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단어장, 두 번째는 오답노트. 오답노트는 생각보다 중요해요. 우리 저희 조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전 마지막 타이머,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 단어장은 저희가 깜빡하고 놓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가지고 놓고 왔는데,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거를 따로 가져와서 보여드리거나 뭐 할게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게 MVP 1이거든요. 단어장 보면 예문에도 밑줄에 그어져 있고요. 내가 모르는 모든 단어는 다 옆에 뜻이 적혀 있어요. 여기서만 끝났냐? 이 단어가 얘랑 뜻이 똑같대요. 밑에는 또 비슷하게 생긴 또 다른 단어 적고요. 여기 볼까요? 인제니어스. 이거 생각보다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3개 있어요. 이거랑 똑같이 생긴 단어가. 한 글자만 다른 거. 맨날 까먹어요. 이걸 노리고 낸 기출도 있었어요. 실제로. 다 적어놨어요. 얘는 I는 뭐고 R은 뭐고 U가 들어가면 뜻이 어떻게 바뀌고, 얘랑 똑같은 뜻은 또 뭐가 있구나. 근데 앞에 this가 붙으면 뜻이 어떻게 바뀌는구나. 바뀐 뜻의 동연 또 뭐가 있구나. 이거 막 그러죠. 너는 뭐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뭐 48시간이니? 그래서 처음에 외울 때부터 저는 단어 4시간씩 썼어요. 처음에. 그리고 이걸 한 번 적어놓고 2바퀴 3바퀴 돌리니까 한 번, 그러니까 보통 엔트리 하나만 보잖아요. 우리가 외울 때. 전 기본적으로 한 단어로 볼 때 단어 막 10개씩 봐요. 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모든 페이지가 이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해석의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져요. 결국 단어를 어떻게 외우냐 물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내가 까먹는 속도보다 머리에 넣는 속도만 빠르면 되거든요. 까먹는 건 고만고만하게 까먹긴 하는데 저는 넣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앞쪽 복화도 주시고 하셨지만 저는 단어에서 바뀌는 거는 한 번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단어에 4시간씩 했었으니까 물론 후반 가면 줄였지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 사실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그 이동 시간에 단어 쓰시면 아까 민지 씨께서 말씀하셨고 이동 시간에 핸드폰 보시는 것보다는 단어 보는 게 좋다. 이거는 뭐 최근에 뭐 독해에서 나왔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거 오더노트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비행기가 천국을 맞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총 맞은 곳에다가 장갑을 씌워야 된다. 근데 똑똑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총을 안 맞은 곳은 거기 맞고 비행기가 터져서 못 돌아온 거다. 거기에 장갑을 씌워야 비행기가 돌아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갖고 온 이유는 오답노트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모든 선지가 다 체크가 돼 있어요. 틀린 문제는 당연히 보는 거고 맞는 문제도. 왜? 정답을 찾는 건 사실 쉬운 때가 많은데 사실 그건 다 맞춰요. 너도 맞추고 나도 맞추고 내 경쟁자 다 맞춰요. 중요한 거는 이거 3번 아니면 4번인데 뭐가 맞지? 우리 여기서 틀리잖아요. 이거 맞추는 게 실력이고 이걸 맞추는 게 스킬이고 이거 맞춘 애가 대학을 가요. 근데 우리가 이거 답 3번인 하고 넘어갔으면 그거는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다 맞춘다고. 중요한 거는 헷갈리는 선지들 아니면은 헷갈리지만 명확하게 오답이구나를 밝혀내는 게 실력이거든요. 근데 이건 문제 많이 풀면 늘긴 늘어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 늘리는 것보다는 한 문제 풀었을 때 맞는 거는 딱 맞고 넘어가요. 내가 헷갈리고 내가 틀리고 이게 3, 4 둘 중 하나인데 4번 같다 라고 찍었어. 맞췄어. 그럼 맞춘 거 아니잖아요. 왜 4번인지 보라는 얘기예요. 보시면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모든 선지가 지문에서 초록색을 그어놓고 막 19-3 써놔요. 이러면 이제 19번 문제 선지 3번의 근거다. 지문에서. 못 찾겠다? 그럼 옆에라도 좀 적어놔요. 이런 식으로. 그럼 뭐 이럴 때는 이건 초반에 했던 건데 빨간색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독해에서 제일 장난치는 거. 뭐가 지문은 뭐가 뭐를 증가시켰던데 선제는 뭐가 감소되었다. 뭐 때문에. 어순 바꿔가지고 디크리징 인크리징 바꿔서 그런 거 이제 적어 놓는 거예요. 디크리징이 아니야. 인크리징이야. 이거 생각보다 내가 인크리즈 디크리즈 모르진 않았는데 그런 문제만 시험에 나오진 않고 그런 문제를 어순이 바뀌었을 때 내용을 파악하는 거 이런 게 실력이에요. 근데 이거는 쉽게 안 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 이거는 이제 제 오답 노트예요. 그때 저희는 이렇게 했었는데 좀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면 나중에 제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오시면은. 이거 제가 알기로 막 이렇게 오답노트 쓰라 그러시면 그런 분들 많으세요. 이번에 문법이 너무 어려웠고 내가 단어를 좀 덜 외운 게 티가 나는 것 같다. 다음부터는 단어 열심히 외워야겠다. 아니 오답노트인데 후기를 쓰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저 여기 보시면은 문법에서는 어떤 게 유형이 힘들었고 그 유형에서 낸 힌트가 뭐다. 함정이 뭐다. 독해에서는 전형적인 어휘 판별기다. 뭐 성균관대형이었다. 이거 뭐 약간 허세 부리는 것 같고 의미 없어 보이죠. 왜 하냐면 이렇게 해야 출제자가 여러분들 속이려고 낸 게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가 뭘 맞췄고 뭘 헷갈렸고 하는 시험장에 딱 문제를 만났을 때 3번 4번 둘 중 하나인데 보통 이러면 어떤 식으로 내겠구나. 그러니까 느낌이 와요. 이걸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제자 우리 많이 하던 수능 때 출제자 입장에서 봐라. 수능 때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 편입도 해야죠. 출제자가 내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요. 딱 그 되게 더럽고 짜증나고 하는데 그 포인트가 결국 변별력을 많이 갈라요. 그거를 이제 오답노트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냥 못 틀렸고 정답이 뭐고 4번이 아니고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꼬아서 냈구나. 그래서 저는 실제 이제 나중 가면은 독해 교수님이 아마 아실 텐데 무당에 빙의해서 이번에 내 점수는 몇 점인데 시험 결과 안 나왔을 때 몇 점인데 컷은 몇 나올 것 같고 평균 컷은 몇 나올 것 같고 70%컷 몇 나올 것 같다 하면 대충 맞아요. 왜냐면 애들이 틀렸을 게 보이고 내가 틀린 게 보이고 그럼 대충 전체 컷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셔도 돼요. 독해 교수님한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시간 관리인데 이거는 넘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퍼펙트는 컴플리션 플러스 데드라인인데 사실 여기 분들 영어는 다들 지금쯤 어느 정도 하세요.
시간 무제한으로 주면 정답률은 압도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완벽이란 뜻은 시간 안에 완성도가 정해졌을 때 완벽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는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이 타이머, 그 제가 사드린 분도 있어요. 그쵸? 이거 공부하시라고. 타이머가 저기 아트박스 말고, 아트박스인가? 그 여기서 범계역 쪽 가다 보면 오른쪽에 크게 있거든요. 똑같이 팔아요. 5,000원인가요? 4,000원인가 5,000원.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도 계세요. 타이머를. 그러시면 안 돼요. 타이머를 사세요. 그거 사서 뭐하니? 여기 위에 보면은 토탈 몇 시간 몇 분, 뭐 이게 스코어일 거예요. 스코어. 총 몇 문제 중에서 몇 개 맞췄고, 그리고 지문당 시간. 아 이거 야 문제 풀 시간은 없는데 이거 왜 해? 솔직히 어려운 지문들은 10분 줘도 한 4문제 못 맞춰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왜 하냐면 내가 어떤 지문에 시간을 많이 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는 걸 봐야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은 실제 시험장에서의 컨디션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어요. 여기 편하게 앉아서 시험 보면 정답률 올라가요. 시험장에서 절대 그 느낌이 안 나요. 심장이 떨리고 땀이 주룩주룩 나요. 한겨울에. 심장이 엄청 뛰는데 머리가 안 굴러가요. 그 느낌을 어떻게 만드냐고? 매달 저희가 모의고사 한 2번, 3번씩 봐요. 나중 가면 한 5번까지도 봐요. 한 달에. 근데 힘들어요. 그때 가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매가 어떤 문제를 풀 때마다 시간이 얼마나 쓰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 이유가 여러분 공부하시면 나중에 시간이 짧아져요. 아니면 시간은 똑같은데 정답률이 올라가요. 여러분의 실력이 올라가는 걸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자신감이 생기고 의욕이 생겨요. 근데 이거 꼭 사시라는 말씀이고, 사실 뭐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슬슬 졸리시죠? 지루하죠? 공부하고 싶죠? 가서. 이건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 오시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 사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좀 썼어요. 제가 1, 2개월째 때 나는 어떻게 했고 3, 4개월은 어떻게 했고 5, 6개월은 어떻게 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안 하긴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 제가 6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각자의 루틴 제가 다 짜드릴 수는 없으니까 루틴을 짜실 때 이런 느낌으로라도 조금 짜보셔라. 그러니까 약간 예시를 갖고 온 거고, 보시면서 아 나는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쓸 수가 있고, 나는 어느 부분이 약하고, 나는 지금 아직 문법 파트가 약하니까 논리 독해는 아직 집중하기 힘들겠다. 아니 뭐 어휘가 낮아서 독해는 좀 잘하는데 단어는 몰라도 못 풀겠다. 뭐 이제 그런 분들은 각자 이제 자기 수준과 상황과 시간에 맞게 루틴을 짜보셔라는 거 이제 좀 보여드린 거고, 사실 제가 이거 말씀을 안 드리려 했거든요. 이게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이제 묻자고 하는 얘기인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공부를 베이스가 낮은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러셔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여기서 나는 father의 스펠링을 FA다, F5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father의 스펠링 FA로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편입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father가 아빠야. FA야. mother가 엄마야. 그러면 MA가 엄마겠지? 라는 느낌이었거든요. MO가 엄마잖아요. mother는 MO로 하고 시작하거든요. 이게 제 처음 베이스였어요. 그래서 한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니 조규님 너 진짜 수능 6등급이었어 영어가? 아니, 많이들 알고 계세요. 이제 선생님이 말씀도 하고 그러셔서 제가 그랬죠. 6등급 맞아. 다 찍으니까 6등급 나오더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사실 말 안 들으려 해서 저 좀 부끄럽고, 근데 왜 말씀을 드리냐? 베이스가 중요한 건 아니야. 물론 베이스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뭐 다 나 베이스가 낮으면 높은 애들만 편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오셨잖아요. 베이스랑 상관없이. 그 말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베이스가 최종 성적을 결정하지는 않고 최종 대학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하면 된다. 그런 거 이제 좀 말씀드려 넣었고, 이거는 진짜 제가 부끄러워서 말씀을 안 드리려 했던 건데, 아무튼 이렇게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